수학 강사 오조입니다. 일단 토요일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은 기존에 제 설명회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뭐 사실 거의 반복적인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업적인 방식에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뵙거나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자세하게 어쨌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 대치다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송파다원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보인반만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하실 거가 전 PPTN의 기존에 하던 양식대로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만 뭐 일단 간단하게 그냥 2학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들 지금 수학시험 4번 봤죠? 근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경우의 수 파트는 원래 항상 어렵게 냈던 학교요. 최근 5년을 보면 그냥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쉬웠다가도 경우의 수 가면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냥 쭉 어렵다가 경우의 수 가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기수는 특이하게 1학년 때 수학시험이 좀 많이 쉬웠습니다. 이건 뭐 저만 하는 얘기도 아닐 거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애들 1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만점인 애들만 이미 뭐 두 자릿수에 가까울 뻔했고 하나만 틀려도 뭐 거의 등급에서 팍 벗어났었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이거는 마찬가지였죠. 근데 2학년 시험은 여태까지 대체로 어쨌냐면 1학년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고 어렵고 근데 유독 쉽긴 했어요. 이번 기수가. 근데 1학년 때가 쉬웠던 기수가 또 있었는데 대부분은 2학년 가면 그냥 어려워졌어요. 수원이든 수투든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학교 수학시험이. 똑같아요. 2학년 가도. 다만 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그 모의고사 이제 부교재가 뭐가 될 것인지 1학년 때까지는 주로 그냥 프린트가 그거 매년 그랬어요. 거의 프린트였고 근데 뭐 사실 프린트 외에 있는 다른 모의고사 문항들까지도 좀 봤어야 됐죠. 2학년 때는 뭐 이투스 너기출이었던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수기미 이거였고 올해 뭐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설정 안 하고 학교에서 프린트로 줄 수도 있겠지만 양이 그럼 좀 너무 많지 않을까 좀 아마 그렇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프린트로 줬던 적도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지금 이틀 뒤에 이제 학교 가잖아요. 월요일에. 네, 17일부터 뭐 신학기 적응 기간 이렇게 갈 건데 금요일까지 갈 텐데 그때 사실 2학년 수학 선생님이 누가 되시느냐도 아마 그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정확하게 같이 올라가신 분까지만 들었고 다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뭐 어쨌든 제 예상은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2학년 때 부교재 하나 설정될 거고 모의고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이제 작년 문제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중간고사 보자마자 2학년 대상 지금 3학년이죠. 했었던 것들 거기 따로 브로셔는 없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것만 잠깐 따와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문제들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작년 수원 중간 9번 자, 요거 이제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작년 10번. 이게 좀 지저분하죠. 학생이 실제로 풀었던 거라서 써져 있는 구조 그림을 따온 건데 같은 문제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자, 11번. 같은 문제죠. 자, 12번, 13번이죠.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단답형인데 네. 워낙에 유명한 체감평가원이고 모두가 많이 쓰는 문제인데 뭐 어쨌든 요것도 나왔고 자 단답 3 요것도 수능 기출의 미래 그 양식이에요. 서술 1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틀렸던 거에 대한 제 해설이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갈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그 시험 점수 커트를 유튜브로 조금 보신 거 아시겠죠? 1학년 거의 다 맞췄거든요. 거의 사실 진짜 거의 좀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은데 근데 작년 첫 2학년 그 중간고사를 좀 틀렸어요. 제가 1컷을 생각보다 높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낮았어요. 저는 높게 잡았었던 이유가 워낙에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아이들 많이 틀린 문항이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거 단답형답은 정말 많이 틀렸는데 타학교에 나왔던 게 숫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접해본 애들 많겠다 뭐 이런 게 영향 끼치겠다는 생각보다 안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별개의 말이지만 방금 드렸던 거는 모의고사가 워낙에 많이 나오는 학교고 이게 모의고사 많이 반영시켜도 어쨌든 애들을 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1학년 때 본 시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많이 반영되는데 사실 애들을 가를 문항이 별로 없었으면 뭐 이제 수능 과목에 포함되는 수원 수투부터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은 뭐 일단 시험 현장에서 다 할만하다, 익숙한 문제들 많다, 굉장히 풀만한데 근데 생각보다 내 점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분명히 익숙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왜 잘 안 되지?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뭐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할 거 없이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뭐 등급 예상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밝힌 거는 뒤쪽에 이거는 틀렸었죠. 사실 작년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60점 만점에 40점 후반대 50점 초반대였어요. 1컷 4%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거의 50 중반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숨김이 반영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인데 1학기 때 이과 애들이 이제 기하하고 2학기 때 이제 확통을 할 거잖아요. 근데 기하는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학생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그냥 하면 돼요.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쭉 읽고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 잘 듣고 그 정도 예제 푸는 거 정도로 진짜 대비가 돼요. 근데 확통은 아니에요. 2학기 때 하는 확통은 일단 말씀드린 생각보다 굉장히 포기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3, 4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게 돼요. 이 정도만 해도 2등급 후반이 난다고 되는데 1등급은 달라요. 그냥 수투의 1등급 따는 싸움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수투에서 1등급 나오는 기존의 그 친구들은 확통을 그대로 다 챙깁니다. 실제로 확통 한 3분의 1 이상이 버리거든요. 나중에 2학기 때 나 정시할 거야, 나 어차피 수능에서 이과인데 확통 나가는데 이거 왜 해?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과감하게 놔버리는데 1등급 싸움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빡셉니다. 진짜 애들 과감하게 버려요.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이제부터 난 정시 파이터야,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은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멘트로 쭉 자세하게 한 거는 그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1년 전 거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학생 대상 해설이긴 한데 애들이 이 기출을 먼저 풀어봐야 설명을 듣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걸 통해서도. 그래서 어차피 다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냥 제 홍보인데, 자, 제 수업 모토가 뭐 앞으로 1학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일단 이해를 무조건 바탕으로 하고 무조건 이건 이 방식으로만 풀어야 하니까 외워라 하는 거를 정말 혐오합니다. 저는 요 근처 난고를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전형적인 이과였어요. 저는 국어가 제 주적인 과목이었거든요. 이 중에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지 가장 옳은 거는 뭐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특히나 또 제가 그 남고생들의 그 성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냐면 이해가 안 가면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진다라고 말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잘 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수학을 배울 때 과학 과목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 선생님이 암기해라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보통 떠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납득이 안 간 상태로 암기하라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킬 테크닉 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시키면서 이거를 쓰자라는 거지, 이해는 한 상태로 수학의 정석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 텍스트로 모든 걸 풀어내면서 하나하나 서술형 쓰듯이 간다? 이건 시험 시간 내에 풀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텍스트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풀 때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압축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시험 볼 때의 모토가 공부할 때는 수학풀이 여러 가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솔루션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야 또 실력도 는다, 창의성 는다, 분명히 다 동의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험에서 적용해야 되는 풀이는 분명히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요. 시간을 단축하는 풀이는, 요 제한 시간에 내서 해야 되는 풀이는. 그래서 가능한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 주장은 강사마다 굉장히 다를 거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업에서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설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쓰여 있으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방식들이 있어요. 원래 그래프를 보여주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글로 쓰여 있으면 할 수 없는 방식들. 그건 저도 줄글로 쓰라고 하면 되게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말이 좀 중복됩니다. 그래프 관계나 기하적인 관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해석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문풀만 그냥 쫙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대개 이렇게 가기 마련이고 이런 발문이 있으면 이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조건은 이 문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뭐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게 여기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해석, 상황에 대한 해석도 함께 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방향을 근데 좀 많이 녹여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반에 일단 2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3월에 첫째 주에 그 월요일 화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요때 개강을 하는데 전 1학년 때 했던 방식 그대로인데 이제 요일이 바뀌었죠. 1학년은 수토였고 이제 2학년은 월금 또는 화금이고 겹치는 날에는 보이고 양식 맞춰서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게 기하 어떻게 할 거냐? 딱 한 번 기습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예고하지 않고 예고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몰래 합니다. 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불러서 하고 근데 기한 안 해도 되는 이제 문과 친구들은 그때 따로 이제 뭔가 자료를 줘서 좀 더 풀게 하고요. 딱 한 번 그렇게 하고요. 직보는 당연히 합니다. 직보는 해야 돼요. 전날에 기한 문제 풀게 해야 그래도 A가 나와요. 그리고 월금 화금 가면서 하이퍼는 일단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신 성적표 네, 당연히 수학만요. 딴 과목은 안 봅니다. 딴 게 다 우수해도 수학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을 하다 보면 하이퍼 선호도가 좀 있으신 편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드리면은 하이퍼에 있다가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좀 반을 바꾸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 반은 기본적으로 수학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이라서 있다고 생각하는 반이 아니라 베이스가 있는 반이라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쉬운 문제는 아예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확 건너뛰고 그 속도가 좀 빨라요. 제 원래 말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 그 말의 속도가 빠르다가 아니라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속도를 확 더 빠르게 해버리고 킬러 문제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가 안 갖춰져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것만 봐버린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시험 통과하는 학생들 바탕으로 혹은 이제 내신 수학 2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 그렇게 진행하고 이제 스카이반도 자료는 다 똑같이 줍니다.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자료 차별 안 합니다. 똑같이 다 줘요. 다만 킬러 문제 수업 시간 다르진 않아요. 풀사라, 해라. 클리닉 시간에 질문해도 된다. 풀었다면. 근데 과제는 아닙니다. 제 자신감 죽이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자료 차별 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뭐 1학년 때 아이들 뭐 성과는 꽤 냈던 것 같아요. 네. 뭐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뭐 7명, 8명 뭐 이렇게씩 나왔었으니까 학기 등급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중간고사 틱 치고 나온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 강의 좀 하고요. 컨텐츠도 괜찮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일단 보인 거에 굉장히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2월 10일부터 지금 미적 특강 하고 있거든요. 애들 근데 학교 많이 부르잖아요. 2월에 거의 3월 4일부터 5일부터 어쨌든 첫째 주 해가지고 지금 학교 갔다 왔고 그 다음 17일부터 또 갈 거고. 근데 제가 그냥 보인것만 하다 보니까 이 미적 특강 할 때 지금 어떻게 하면 2월 10일 월요일에 개강을 해서 17일부터는 낮에 해요. 그 전주랑 그 다음 주는 아침에 하거든요. 얘들 12시까지 학교 있을 거잖아요. 다가오는 이 월화수목금은. 그래서 그때 월수금 미적 특강 할 때는 12시가 아니라 1시 20분부터요. 원래는 9시 반부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스카이반은 현재 마감이기는 해요. 네. 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서 수업 진행하는 모습인데 사실 사진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거 지금 3학년 애들이요. 네. 한번 바꿨는데 제가 안 바꾸고 있긴 해요. 지금 2학년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앞에 맨날 홍보하는 거 여기 사거리 앞에 제가 이제 연구실 내놨어요. 사무실 되게 조그만데 간판을 크게 달았거든요. 여기 거울 보시면은
네, 좀 있어 보이려고. 매우 일부분이긴 한데, 되게 부탁드려서 간판 제발 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잘 딜이 돼서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문항 개발이랑 교재 개발팀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아이들이 1학년일 때는 지금 이 이득은 뭐 본 게 없어요. 연구실에서 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세컨드라는 제 교재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많이 작업하고 하는데 사실 수능 문제를 볼 일이 없었잖아요. 1학년 애들이 뭐 그 과목이 아닌데. 근데 이제 수원수투 미적부터 제가 개발한 문항들을 사실은 그래도 내신 때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 담아서 갈 건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 3학년 올라가는 하이퍼 애들도 시험에 담아서 막 풀게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전원 다 틀리게 만든 문제들이 많아요. 뭐 좋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좋은 문제인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3학년한테 적용해야 될 거 2학년한테 해버리면 너무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담아서 가게 될 거고, 좀 말뿐이 아닌 거가 이거 이제 곧 제가 작년에 이제 문항들 모아놓은 거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발문들 좀 수정하고 출판할 거예요. 곧. 저 아마 3, 4월 내로 될 거라고 보는데 정리 중인데 아마 돈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작업물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올해 3학년들 데리고 이거 이제 좀 활용할 거고, 뭐 지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계속 리뉴얼하면서 교재 그냥 고여있지 않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의 컬인데, 뭐 정규에서 한 거랑 이건 뭐 사실상 이제 끝난 거죠. 지금 2월에 하고 있어요. 6회차 남았는데, 네. 이제 여름방학 가서 미적을 특강으로 당연히 다루게 될 거고, 정규에서 수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가서인데, 이제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제가 칩니다. 해서 주 1회 수업으로 바뀌고요. 요일도 일요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바뀔 수 있어요. 뭐 토요일이 될 수도. 주말일 거예요. 하루. 주 1회. 해서 이제 요때 미적 내신 EBS 풀고 내신 문항들 정리하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파이널 마지막에는 미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무를 풀게 되는데, 당연히 공통 미적 다 포함해서 100분 시험 보고, 그 다음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 주요 문항들 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나중 얘기긴 하죠, 아직은.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실상 핵심적인 거 다 말씀드렸고, 뭐 애들 오답 주는 거 관련된 거요. 뭐 개인별로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렇게 틀렸던 것들 뭐 개인별로 항상 파일 묶어서 주고요. 이게 2월 1일 거죠. 이게 용량 보이시나요? 학생마다 쓰는 게 참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틀렸던 것들 모아서 다시 풀 수 있게. 근데 애초에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가는 수험 과제도 똑같은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특정 단원 모아서 총오답을 줘요. 그것만 과제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오답을, 틀렸던 문항을 다시 보지 않으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맞았던 거 계속 맞을 거고, 틀렸던 거 계속 틀렸을 거고, 저 그냥 시험 현장에서 그럼 처음 문제 보면 되지. 네, 그래서 오답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들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기중 컨텐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각 학교에서 나왔던 것들 이제 유형별로 좀 묶어서 연습시킬 것들.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학교 양식에 맞춰서 시험 문제 구성하고, 이제 객관식 15,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최근에 계속 이랬거든요. 그거에 맞춰 시험 진행하고, 손필기 줘서 다시 복습하고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형 문제들, 타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었는지 딸려서 숫자 변형도 많고 아이디어 쓴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주면서 연습시키고요. 네, 뭐 이거는 실제로 나왔죠. 시험 문제를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끝이고, 제가 요거는 그냥 홍보 영상. 이게 항상 QR 올리는데, 매번 수능을 치르고 나면 수능 다음 날인 금요일, 목요일에 수능 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금요일에 2학년 수업할 때마다 수능 공통 문제 풀게 하고 바로 해설하거든요. 수능 다음 날에 25수능 보고, 24년도에 치면 25수능 요거 해설 영상이에요. 그래서 수업 어떤 식으로 하는 거나 대충 스타일만 보실 수 있게 QR 있고요. 그거는 뭐 브로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